환절기 목 관리는 거창한 보양식부터 찾기보다 목을 마르게 하는 식탁을 조금 줄이고 촉촉하게 해주는 식탁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가을 식탁에서 제일 먼저 떠올리기 쉬운 겁니다. 저는 고등어를 혈관과 뇌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생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고기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고등어 같은 생선으로 바꿔도 식탁의 균형이 꽤 달라지실 겁니다. 면역력과 장 건강을 이야기할 때 꼭 빼놓지 말아야 할 게 가을이 되면 일교차가 커지면서 몸도 예민해지고 피곤도 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될까요? 가을이 되면 낮에는 아직 덥고 아침 저녁으로 갑자기 쌀쌀해지잖아요. 저는 이 시기를 몸이 계절을 갈아입는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옷도 갑자기 바꾸면 어색하듯이 우리 몸도 기온 변화에 맞춰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낮과 밤의 온도차가 커지면 체온을 조절하느라 몸이 에너지를 더 쓰게 되고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피부나 목도 예민해지고 소화도 평소보다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맘때는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는데 몸이 처지고 피곤하고 잠도 예민해졌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럴 때 가을 제철 음식이 좋은 이유는 어떤 한 가지 음식이 모든 걸 해결해줘서가 아닙니다. 가을 식재료들이 이 계절에 필요한 수분, 식이섬유,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과 미네랄을 자연스럽게 채워주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가을 무나 배추는 속을 편하게 해주면서 국이나 찜으로 먹기 좋고, 버섯류는 향도 좋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밥상에 넣기 참 좋습니다. 또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중장년 이후에 신경 쓰이는 혈관 건강이나 뇌 건강을 생각할 때 식탁에 자주 올려볼 만한 식재료입니다. 한방적으로도 가을은 건조함이 두드러지는 계절로 봅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너무 맵고 자극적인 음식만 찾기보다 따뜻하고 촉촉한 음식, 속을 편하게 해주는 음식,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함께 채워주는 식사가 잘 어울립니다. 쉽게 말하면 가을에는 거창한 보양식을 먹어야 한다, 이게 아니라 매일 먹는 밥상에서 계절에 맞는 재료를 조금 더 똑똑하게 고르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잡곡밥에 고등어구이 하나 올리고 무나 배추를 넣은 따뜻한 국을 곁들이고 표고버섯이나 들깨를 활용한 반찬을 더해보는 시기죠. 이렇게만 해도 가을철 몸 관리에는 꽤 괜찮은 식탁이 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는 특별한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먹는 밥상에서 몸이 편안해지는 조합을 만드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가을 제철 음식은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목이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은 환절기마다 불편함을 느끼는데요. 이럴 때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환절기만 되면 목이 칼칼하다, 가래가 낀 것 같다, 마른 기침이 자꾸 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는 식탁에서 딱 두 가지만 먼저 보시면 됩니다. 내 목을 마르게 하는 음식이 많은지 아니면 목을 촉촉하게 해주는 음식이 있는지 보는 거죠. 가을이 되면 공기가 확실히 건조해지고 아침 저녁 찬 공기가 목과 기관지를 예민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커피는 자주 마시는데 물은 별로 안 마시고 매운 음식이나 술, 튀긴 음식까지 자주 먹으면 목이 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절기 목 관리는 거창한 보양식부터 찾기보다 목을 마르게 하는 식탁을 조금 줄이고 촉촉하게 해주는 식탁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가을 식탁에서 제일 먼저 떠올리기 쉬운 건 배입니다. 배는 수분이 많고 맛도 순해서 목이 건조할 때 부담 없이 먹기 좋은 과일 중 하나인데요. 특히 말을 많이 하거나 강의나 상담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배를 그냥 드셔도 좋고 살짝 익혀서 따뜻하게 먹어도 좋습니다. 다만 배즙처럼 진하게 마시는 건 생각보다 당분을 많이 먹게 될 수 있으니까 양은 가볍게 조절하시는 게 필요하죠. 도라지도 환절기에는 참 잘 어울립니다. 도라지는 예전부터 목이 답답하거나 기관지가 예민할 때 많이 먹어온 식재료인데 특유의 쌉쌀한 맛이 입맛도 살려주고 목이 답답할 때는 한결 개운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도라지를 무침으로 먹어도 좋지만 목이 예민한 분들은
너무 맵게 무치기보다 배와 함께 따뜻하게 끓여서 도라지 배차처럼 먹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또 무와 배추도 아주 좋죠. 무는 속이 답답하거나 가래가 낀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국이나 나물로 먹기 좋고, 배추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아서 가을, 겨울 식탁에 부담 없이 올리기 좋습니다. 목이 약한 분들은 차갑고 자극적인 음식보다 묵국, 배춧국, 도라지 배차처럼 따뜻하고 촉촉한 음식을 자주 챙겨보시면 훨씬 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배는 촉촉하게, 도라지는 목과 기관지 쪽으로, 무와 배추는 속을 편하게 해주는 식재료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잔, 식사 때는 무나 배추가 들어간 국, 간식으로는 배 한 조각, 목이 칼칼한 날에는 도라지 배차 한 잔, 이 정도만 해도 환절기 식탁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목을 자극하는 음식은 조금 줄이고 목을 촉촉하게 해주는 음식을 늘리는 겁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시기에는 혈관 건강도 좀 신경 쓰이는데요. 이럴 때는 식탁에서 어떤 부분을 챙기면 좋을까요? 가을처럼 일교차가 커지면 혈관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아침 저녁으로 갑자기 쌀쌀해지면 우리 몸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추위를 느끼면 몸은 체온을 지키기 위해서 혈관을 살짝 조이는 쪽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혈압이 신경 쓰이거나 손발이 차갑게 느껴지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럴 때 식탁에서 기억하시면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좋은 지방, 식이섬유,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가을 혈관 건강 식탁을 훨씬 쉽게 차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이죠. EPA와 DHA 같은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을 이야기할 때 자주 나오는 식재료입니다. 저는 고등어를 혈관과 뇌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생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고기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고등어 같은 생선으로 바꿔도 식탁의 균형이 꽤 달라지실 겁니다. 다만 먹는 방법은 조금 중요합니다. 너무 짜게 굽거나 기름에 오래 튀기기보다는 간을 약하게 한 고등어 구이, 물을 넣은 고등어 조림, 고등어 찜처럼 드시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너무 흔해서 오히려 건강식품처럼 안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을 혈관 식탁에서는 참 좋은 과일입니다. 사과에는 특히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장 속에서 부드럽게 작용하는 섬유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도 좋고 식후에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을 완만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콜레스테롤 관리와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과는 가능하면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면 더 좋습니다. 껍질 쪽에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대두콩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것을 하나 더 먹는 것도 좋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평소 식탁의 방향입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조금 줄이고 콩이나 생선, 채소를 늘리는 쪽으로 가는 거죠. 대두콩은 식물성 단백질, 식이섬유, 이소플라본을 함께 갖고 있어서 중장년 식탁에 활용하기 무척 좋습니다. 두부나 된장국, 콩자반이나 청국장, 나토처럼 내 입맛과 소화력에 맞춰서 골라 먹을 수도 있죠. 매번 특별한 건강식을 만들기 어렵다면 밥상에 두부 반찬 하나, 된장국 한 그릇을 더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정리하면 가을의 혈관 건강 식탁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등어로 좋은 지방을 채우고, 사과로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을 챙기고, 대두콩으로 식물성 단백질을 보충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자면 간은 조금 싱겁게 하고 식사 후에 10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결국 혈관 건강은 특별한 음식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식탁의 방향이 중요하죠. 고기는 조금 줄이고 생선과 콩은 늘리고 과일과 채소는 자연스럽게 곁들이는 것, 이게 환절기 혈관 건강을 챙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좀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느린 분들은 식탁을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요? 가을이 되면 의외로 속이 더부룩하다, 소화가 느리다, 예전보다 음식이 오래 머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여름에는 찬 음료나 차가운 음료 위주로 먹다가 가을이 되면
갑자기 기름진 음식이나 보양식을 찾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위장은 생각보다 예민해서 차가운 음식과 기름진 음식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속이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뭘 더 먹을까 보다 어떻게 먹어야 위장이 편할까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속이 더부룩한 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은 음식도 내 소화력에 맞게 먹어야 한다는 거죠. 채소도 건강에 좋다고 생으로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배가 빵빵하고 불편할 수 있거든요. 특히 가을처럼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시기에는 차갑고 거친 음식보다 따뜻하게 익힌 음식이 속에는 훨씬 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식탁에서 활용하기 좋은 재료가 바로 무입니다. 무는 고기나 생선 요리 옆에 자주 등장하죠. 고등어 조림에도 무가 들어가고 갈비탕이나 설렁탕에도 깍두기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무는 기름진 음식 옆에서 부담을 덜어주는 느낌의 식재료입니다. 속이 답답한 분들은 생무를 많이 먹기보다 묵국, 무나물, 무를 넣은 조림처럼 따뜻하게 익혀서 드셔보시면 훨씬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배도 유용합니다. 불고기나 갈비 양념에 배를 갈아 넣는 경우가 많잖아요. 배가 고기의 질감을 부드럽게 해주고 단맛도 자연스럽게 더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기를 드실 때는 배를 조금 곁들이거나 양념에 살짝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배즙처럼 진하게 마시는 형태는 당분 섭취가 많아질 수 있으니까 가볍게 활용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사과나 연근도 가을 식탁에서 괜찮은 선택입니다. 사과는 식이섬유가 있어서 장이 둔하게 느껴질 때 간식으로 활용하기 좋고, 연근은 아삭한 식감이 있어서 기름진 식탁에 균형을 더해줍니다. 다만 소화가 약한 분들은 연근도 생으로 많이 먹기보다는 연근 조림이나 연근 전처럼 익혀서 드시는 것이 더 편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식재료가 좋다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속이 편한 조리법으로 바꿔 먹어야 한다는 거죠. 소화가 느린 분들은 3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한 끼에 너무 많이 먹지 않기. 둘째, 찬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기. 셋째, 채소도 내 소화력에 맞게 익혀서 먹기. 이 3가지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좋은 음식도 양이 많으면 부담이 되고, 건강한 채소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속이 더부룩한 가을에는 무는 따뜻하게 익혀서, 배는 고기 요리에 가볍게, 사과와 연근은 장과 식탁의 균형을 잡는 정도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고등어 조림에 무를 넉넉히 넣고 고기 양념에 배를 조금 쓰고, 간식으로 사과 한 조각, 반찬으로 따뜻한 연근 조림을 곁들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결국 핵심은 위장을 몰아붙이는 식탁이 아니라 위장이 편하게 따라올 수 있는 식탁을 만드는 겁니다. 면역력과 장 건강을 미리 챙길 수 있는 음식들이 있을까요? 겨울이 오기 전에 면역력과 장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저는 가장 먼저 장을 편하게 해주는 식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역력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비타민이나 홍삼, 영양제부터 떠올리시잖아요. 물론 필요할 때는 이런 제품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결국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먹는 음식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회복하고 바깥 환경에 적응하니까요. 특히 장은 단순히 소화만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과 여러 자극을 계속 만나고 조절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겨울 전 면역력 관리는 장이 편안한 식탁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을 식탁에서 먼저 활용하기 좋은 식재료는 배추입니다. 배추는 수분도 많고 식이섬유도 있어서 가을 겨울 식탁에 부담 없이 올리기 좋은 채소니까요. 배추국으로, 쌈으로, 배추나물처럼 살짝 익혀서 먹어도 좋습니다. 또 김치로 먹으면 발효식품의 장점도 함께 가져갈 수 있죠.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장 건강 이야기할 때 참 익숙한 식재료죠. 식이섬유가 있고 포만감도 좋아서 간식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특히 날씨가 쌀쌀해질 때 따뜻한 고구마 하나 먹으면 속도 든든하고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다만 고구마도 탄수화물 식품이니까 큰 걸 한 번에 다 먹기보다는 작은 크기로 나눠서 간식처럼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장이 예민한 분들은 고구마를 많이 먹으면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할 수 있으니까 내 속이 편한 양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표고버섯도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표고버섯은 국이나 볶음, 전골에 넣기 좋고 특유의 감칠맛이 있어서
고기를 많이 넣지 않아도 음식 맛을 깊게 만들어주죠. 버섯류는 식이섬유도 있어서 겨울 전 식탁에 자주 올리기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배춧국에 표고버섯을 넣거나 버섯 볶음에 두부를 곁들이는 식으로 해보시면 훨씬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그리고 면역력과 장 건강을 이야기할 때 꼭 빼놓지 말아야 할 게 단백질입니다. 몸을 회복시키고 기본 체력을 유지하려면 단백질도 필요하니까요. 밥과 채소만 먹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이 쉽게 지치고 회복도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 콩, 생선, 달걀, 살코기 같은 단백질을 식사 때 조금씩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배추된장국에 두부를 넣고 표고버섯 볶음에 달걀찜을 곁들이고 간식으로 고구마를 조금 먹는 정도면 아주 현실적인 겨울 준비 식탁이 완성됩니다. 정리해 볼까요? 배추로 수분과 식이섬유를 챙기고 고구마로 든든한 장 건강 간식을 만들고 표고버섯으로 식탁의 감칠맛과 균형을 더하고 단백질로 회복력을 채우는 겁니다. 여기에 음식을 너무 짜게 먹지 않고 따뜻하게 먹고 물을 잘 마시고 식후에 가볍게 걷는 습관까지 더해지면 아주 훌륭하죠. 결국 면역력은 한 번에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매일 먹는 식사와 생활 습관이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힘입니다. 겨울을 잘 보내고 싶다면 지금부터 장이 편한 식탁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제철 음식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우리가 매일 먹는 식재료를 생각보다 너무 잘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트나 시장에 가면 계절마다 봄나물, 수박, 고등어, 무, 배추, 굴 같은 식재료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알고 보면 그 계절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과 꽤 잘 맞아 있는 식재료들이 많습니다. 저는 제철 음식이 특별한 보양식보다 더 현실적인 건강관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철 식재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장 보면서 바로 고를 수 있고 오늘 저녁 식탁에 바로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관리는 거창한 결심보다 매일 반복되는 식탁에서 시작될 때 가장 오래 갑니다. 제가 이 책을 쓴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단순히 이 음식이 좋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계절별로 어떤 식재료를 고르면 좋은지, 어떤 영양 성분이 있는지, 어떻게 먹으면 더 좋고 또 어떤 분들은 조심하면 좋은지를 한 권 안에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건강을 챙기고 싶은데 정보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분들께 옆에 두고 찾아볼 수 있는 식탁 건강 안내서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보시면 책 구매 링크와 함께 제가 진행하는 연세대 미래교육원 강의 안내,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책으로 차분히 읽어보셔도 좋고 강의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워보셔도 좋고 유튜브를 통해 일상 속 건강 정보를 편하게 접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대체 뭘 먹어야 하지? 라는 고민을 조금 덜어드리고 내 몸에 맞는 제철 식재료를 고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식탁 위에 올라오는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장이나 마트에 가실 때 제철 식재료를 조금 더 반갑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철 한약사 김경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